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말도 많고 이슈도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4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 그리고 증시 영향은입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워낙 많아서 조금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디로 좀 시선을 향해 볼까요? 우선은 양회가 또 열린 만큼 여기에 좀 단기적으로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관세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들썩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제 그 중국의 가장 큰 이벤트 쪽으로 한 번은 좀 눈을 돌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중국 정부에서 5% 안팎의 이런 성장률을 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아실 거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목표를 지금 내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내수 침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빠르게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어떠한 의도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5%를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자유롭지가 못한 또 입장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도 한 13%의 관세 부과에 따라서 이런 수출에 대한 어떤 영향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인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10%까지 더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출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 생산량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업황을 다 포함해서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그리고 철강 쪽을 보게 되면은 이 공업 생산량이 미국보다 한 수백 배는 훨씬 더 이제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공업 생산량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원재료만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뭔가 이제 기술료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비들까지 이제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있어서 좀 크게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은 사실상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또 역대급 규모의 어떤 그런 재정 적자를 상향을 했다라든지 또 돈을 풀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는 충분히 조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비율을 지금 대폭 이제 상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이 기존에 한 3%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4%대까지 올리겠다라는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고속철도 이쪽으로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정책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완화 기조가 조금 일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AI 쪽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중국의 미국에서 좀 대적할 만한 어떤 산업군들에 있어서 여기서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AI 기업들도 당분간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월 한 달 내내에는 이런 중국발 호재에 의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세 영향이 있어서 이제 FTA 협정 때문에 크게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는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출한 금액만 하더라도 한 19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85%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중간재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간접적인 피해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관세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거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콘텐츠라든지 엔터 이쪽은 관세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매길 수 없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2일에 이제 한중일 관련해서 이제 그 회담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3월 5일인데요. 22일까지 이제 3월 말까지는 충분히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그런 펌핑이 한번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AI 쪽도 한번 이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양회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이제 딥시크 다음에 이제 어떤 모델들이 또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11일까지 이제 차차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미 한 차례 딥시크 출현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충격을 좀 줬던 만큼 앞으로 이제 저가형 모델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도 사실 AI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저가형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역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런 중국에 대한 호재가 훨씬 더 강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조금 묻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M7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되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혁신을 이뤄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미국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 혁신을 이루게 되더라도 가격에 있어서 좀 통제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이제 기술 혁신이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AI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이 저는 이제 주도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가 될수록 이런 중국에 있던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다시 한번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그 AI 미국 관련 기업들 한번 좀 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관련 기업에서 그럼 조금 더 추려볼 수 있을까요? 전 대표적으로 이제 M7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전보다는 펌핑이 좀 덜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 S&P 500에서 우리가 좀 봤을 때 그 493개 기업하고 지금 이제 M7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주당 순이익 격차가 이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40% 정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한 자릿수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전처럼의 그런 대상승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리바운드 정도는 충분히 조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M7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대장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AI는 아직까지도 독점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조금 대장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길게 본다면 또 미국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우선 단기적으로 특히나 3월 한 달간은 이 중국에서 쏟아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대표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앞서 뭐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될까라는 의문은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이렇게 대책들 내놓으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물음표는 항상 조금 붙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좀 물음표가 붙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수년 전부터 지금 나왔는데 지금 번번이 실패를 한 상황이고 여기 이제 그 경제 성장률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 다운되는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네. 조금 그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외에서도 사실상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5%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는 의견들도 지배적이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면은 결국에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은 거의 1,460원대입니다. 환율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수입에 대한 물가에 대한 압력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수출할 때는 이제 오히려 지금 관세 부과 때문에 여기서 조금 환차익을 못 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일어날 수가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어떠한 재정 적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점에서 조금 짧게 가져가시는 이런 전략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종목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관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결국은 중국에서도 맞불을 놓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확실히 좀 힘을 보이면서 대항할 수 있을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이 하나하나씩 좀 던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대두 쪽에서는 10%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한 15%까지 좀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이제 700개 품목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가장 이제 히든 카드는 또 이제 원자재랑 히토류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는 좀 꺼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좀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농수산물 쪽에서는 미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두 수출 관련해서 중국향이 옛날부터 조금 많이 줄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2018, 19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두 수출량이 뭐 계속해서 좀 연마다 20% 정도 감소했던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중국 향은 조금 줄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뭐 이제 태국이라든지 베트남과 같은 이제 동남아향은 또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감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동남아 쪽에 많은 수출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농수산물 쪽에서는 크게 좀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히토류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조금 양상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미국이 히토류를 이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이제 히토류 생산량이 한 70~80%를 또 차지하기 때문에 진짜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정말 이제 무역 전쟁이 좀 격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구체적으로 꺼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조금 미국에선 타격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카드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앞으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별로 추이 좀 살펴볼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 하면은 또 화장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한 3%대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우리가 수혜를 받으려면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대표적으로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등등 있는데 이 코스맥스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유가 이제 ODM 기업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현지 로컬 기업들과 이제 시너지를 좀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내수가 단기적으로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코스맥스 역시 간접적인 어떤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미 뭐 매출도 2조 원대를 넘어섰고요. 올해나 내년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사실상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값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와 내년 실적까지 좀 끌어당겨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정도의 밸류는 조금 설명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충분히 판단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불게 되면은 또 가장 먼저 화장품 쪽에선 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코스맥스를 화장품 쪽에서는 가장 대장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도 양회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만큼 3%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수급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힌트를 조금 드렸지만 이제 엔터 쪽에서도 한번 솔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국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조금 높은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이제 좀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 팬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엔터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공급 판매량이 감소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또 SM이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중국에 대한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역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대표적인 이제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M 역시도 중국 관련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굉장히 많이 밀렸었습니다, 엔터주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반면에 SM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제 양회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게 되면서 또 이제 이러한 어떤 공연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앨범에 대한 판매량까지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가치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엔터주들은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끌고 가보셔도 네,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적은 항상 좋았던 기업이에요. 뭐 광고도 잘하고 리서치도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캐시플로우 역할을 해주고 있었지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른 게 이제 실적 때문이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AI 모멘텀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가형 모델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AI 기업들이 이제 또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더존비존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이 또 12일에 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AI 기능이 또 탑재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 중에서는 코스맥스, 엔터주에서는 SM,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존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볼게요. 자,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